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인 데다가 이번 낙폭이 2021년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지속됐습니다. 이 속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8% 넘게 하락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과 해운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국내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이 지속되고 있는 영향입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정부의 LNG 프로젝트 재개로 한국 조선사로의 발주 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 5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5가 개최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도 참가해 전기차 캐즘 현상을 돌파할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고체 중심의 투심이 확대되는 상황 속 관련주들의 주가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가 굉장히 지루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미 증시가 전일 보시면 기술주들이 차익 시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사실 이제 좀 눌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번 주 내내 사실 좀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지표라든가 혹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우려들로 인해서 시장이 사실 이제 그동안 많이 사실 이제 급등했던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이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사실 이제 많은 영향력을 줄 거라고 봤는데 그렇게 영향력이 크진 않았어요. 굉장히 제한적인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오늘 뭐 사실 이제 증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증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것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 이번 주 안에서의 국내 증시, 색깔로만 따진다면 빨간불을 켜기도 하고 파란불을 켜기도 하고 이렇게 색깔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 대비해서 선방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다지만 지난주까지 보여줬던 화력 대비해서는 그 흐름이 아쉽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에이 나는 안 볼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정확한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오를 수 있는 상승분 제대로 가져올 수 있겠죠. 이렇게 제대로 가져올 수 있는 전략들 오늘 로이 대표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을 다뤄볼 수 있을지 헤드라인으로 살펴봤던 내용들 미리 보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시죠. 자, 지금 미국에서는 경기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에서의 투심이 좀처럼 살아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2월 소비자 신뢰지수까지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지금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일까 이런 의구심도 조금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해를 한번 뒤돌아보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해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네. 그 지수가 빠졌거든요. 맞아요. 주가도 빠졌어요. 오히려 전망이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안 좋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거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사실 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네. 가이던스 때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실적은 사실 그렇게까지 우려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가이던스에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이제 저가형 AI를 양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실적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가 사실 이제 증시에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것 외에도 사실 제가 이제 앞서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계속 상승하고 있고, 네. 그죠? 시장 경제는 안 좋고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미증시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너무 지금 안 잡히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으니까 사실 또 연준에서 입장은 또 금리를 아직 좀 맞아요. 건들고 싶지 아직은 않은, 동결하겠다. 그런 건데 일단 뭐 정부하고 또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지금 이번 주 증시를 다 통으로 뭐 월화수 다 봤으면은 네. 사실상 우리가 전년도 봤을 때 전년도에 미증시가 상승해도 우리가 못 쫓아가고 미증시가 하락했을 때는 굉장히 낙폭이 컸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올해 보시면은 미증시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는 흐름이에요. 다만 중요한 거는 수급이 좀 부족하다. 아직까지도 조금 그렇죠. 부족하다. 시장이 좋을 때는 수급 기반에서 장이 막 상승하는 반면에 네. 지금은 어떠냐면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업종에만 수급이 쏠려요. 그리고 장중에 또 다른 업종에 또 이슈가 나오면 수급이 또 이동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네. 이러면 사실 증시가 시장이 좀 건강하게 상승하기 좀 힘들겠죠. 미리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예측을 했다시피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예측을 했다시피 시장이 미증시가 이렇게 안 좋아요. 미증시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실질적으로 미증시가 너무 많이 급등했다. 너무 뭐 이상할 정도로 네.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 봐서는 뭐 또 지금 시장에 있는 악재들을 모두 반영한 뒤에 네. 뭔가 다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뉴욕 증시도 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방향성을 따진 다음에 움직이게 될 것이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제는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로 봤을 때는 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오늘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하기는 했잖아요. 일단 뭐 오늘 이번 주 내내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막 사실 우리가 미증시를 밤에 보는 이유가 네. 사실 국내 증시에 어떻게 보면은 선행적인 그렇죠. 움직임이라서죠. 선행 지표죠. 지표격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국내 증시는 상방도 그렇고 네. 하방도 그렇고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제일 괴로운 건 투자자예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재미가 이러지도 없어요. 저러지도 못하겠고요. 정말 재미도 없고, 그죠? 실질적으로 종목들도 개인의 종목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딱 가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종목들도 있을 뿐더러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재료가 굉장히 좋았는 반면에 오늘 수급은 단기적인 이슈에 몰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루즈한 그런 흐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루즈하지 말라고 이 루즈한 시장에서 네. 뭔가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후에는 밀착 종목 두 가지를 만나볼 예정인데요. 이 각각의 밀착 종목들은 하나의 이슈와 걸맞은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안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재미를 볼 수 있는 쪽은 어떤 쪽일지 이슈를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조선과 관련된 호재들 뭐 연일 방송에서 짚어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또 불안감까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당장의 내일부터 관련주들의 주가가 빠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조선이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있으신 걸까요? 조선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뭐 사실 증권가에서는 이제 고점이다. 네.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맞아요.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뭐 특정 종목 제외하고는 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조정 이후에 사실 반등할 수 있는 재료들이 더 많다라고 봐요. 이게 우리가 고평가나 저평가를 논하기 전에 시장에서 어쨌든 그 선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선을 다룰 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수주 이후에 인도하는 시기도 또 올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지금 수주라든지 방산하고 엮이면서도 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충분히
뭐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선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바라보기에 좋은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뭐 관련주들이 잠깐 조정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그 이후에 상승으로 다시 이끌 만한 호재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으시니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팩트체크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는 3월 5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가 개최가 됩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이고요. 소부장 업체들도 역대급 규모로 참가를 한다라고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2차 전지 안에서 전고체 중심으로 조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는 조금 담아가도 괜찮은 시기가 된 걸까요? 자, 우리가 참 이것도 네.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작년 시장 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한 1년 중에 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로봇과 AI예요. 음. 그죠? 로봇과 AI가 뭐 CS라는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가장 맞아요. 먼저 움직이고 그 이후에 사실 이 인터배터리 통해서 2차 전지가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매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인터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네. 그런 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이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으니까 네. 반등할 거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확답은 못한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재료가 있을 때는 어쨌든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밖에 오. 없으니까 손해죠, 안 하면. 그렇죠.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많이 주가 조정도 들어왔고 음. 저평가 구간에서 뭔가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데 좀 주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이번 달 내내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까지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당장의 일정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론, 일정과 관련된 이런 상승분은 우리가 충분히 누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지는 밀착 종목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뤄볼 수 있는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밀착 종목까지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으로 미리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 중에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2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50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인데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들어보질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 중에 생기신 궁금한 점들 다 해소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꼭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공개되는 방송 공략주는 당연히 받아가실 수 있지만요. 그 안에서만 전용 종목들을 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용 종목들을 꾸준히 공개를
안내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월 18일이었죠. 클래시스를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28% 넘게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월 18일이라고 하면 지금 일주일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이렇게 짧은 보유 기간 안에도 30% 가까운 상승분을 챙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종목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2월 13일에는 각각 당일에 공략하는 종목들을 짚어주셨습니다. 한화갤러리아로는 3.84%의 수익을 챙길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7.5%의 상승분 제대로 그날 챙기면서 커피값이라도 보탤 수 있게 또 이런 소소한 수익까지 챙길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로이 대표님이십니다. 자, 내가 혼자서 시장을 대응해봤더니 이런 종목들 나는 계좌 안에서 확인을 해보지 못했다. 이런 수익률들 더더욱 구경한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일 장부터는 로이 대표님의 전략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여태까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전용 종목들도 정말 많이 나눠주셨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혜택이 더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 시장에 좀 맞춤형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뭐 주도 업종이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슈가 있는 업종에 수급이 몰려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보유할 게 아니라면 네. 중장기 측면은 조금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했냐? 자, 팍스통신망에 오시면은 우리가 가장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단타. 단타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단타를 하려면 막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막 차트 봐야 되고, 막 호가창 봐야 되고, 이슈 알아야 되고, 종목 분석해야 돼. 이거 단타를 해야 되는데 단타가 언제 가장 하기가 좋아요? 장 개장하고 9시부터 10분까지예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뭐 따로 뭐 이렇게 어렵게 뭔가를 쓰지 않아도, 뭐 다르게 뭐 준비를 하지 않아도 아주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호가창이라든지 분봉만 보고도 단타를 스스로 진행할 수 있게끔 이런 아주 이해하기 쉬운 주식 매뉴얼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료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혼자서 사실 이제 뭐 자료를 제가 드린다고 해서 나 이거 다 보고 이해했어. 이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팍스통신망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매뉴얼을 같이 공부하고 혹은 뭐 보신 분들은 같이 복습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가지니까 지금 놓치지 마시고 우리 팍스통신망 오셔가지고 이런 자료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혼자서도 이 시장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끔 자료집과 동영상까지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길잡이를 옆에 둔다고 해도 혼자서의 능력을 탑재하지 못한다면 늘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마련해두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망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용 종목들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종목들이 그렇다면 대표님의 어떤 전략과 잘 맞아 떨어졌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최근에 클래시스 정말 보유 기간 짧았는데 그래도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조금 접근을 해보셨던 걸까요? 사실 우리가 클래시스를 공략할 때는 좀 기술적인 부분을 주도해서 공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어차피 수익 구간이었는 건 맞는데 네. 오늘 이제 뭐 이슈가 하나 나오면서 의도된 바 아닌 상승이 나온 건 맞아요. 자, 오늘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인수한다라는 이런 썰이 돌았죠, 그죠? 시장에 이런 찌라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아침부터 VI가 걸리더니 뭐 장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장 중에 사실 상승분을 반납하는 이런 윗골이 달린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땐 고점 이후에 눌림목이 찾아왔어요. 시장의 전반적인 뭐 하락일지 몰라도 전반적인 조정이 나왔고 저점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좀 추세상 다시 변곡 만들면서 상승해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공략하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대략적으로 62,000원대 62,500원대 저항대 라인 요까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보자. 그리고 1차 매도가 이후에는 사실상 뭐 시장이 좋거나 혹은 시장이 좋을 때 재료가 나오거나 재료를 기반해서 우리가 저항대 돌파 나오면은 사실 돌파 매매로서 좀 시장
최고가도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준비를 했었는데 전략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은 나왔지만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클래시스라는 기업은 뭐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모멘텀이면 모멘텀 모든 게 좀 완벽한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이러한 이슈들 아니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일단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클래시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사실 미용기기, 화장품 섹터에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팍스통신망 통해서 다음 후발주 혹은 그 이후에 어떤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 모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공략을 해주셨던 클래시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봤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운이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운도 실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오르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승분을 또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다 보니까 자리적으로도 상승분이 나오기에 충분한 자리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나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내일 장중부터 대표님이 주시는 전략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릴 예정입니다.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지만 내일 장중에 공략할 수 있는 단기 공략주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볼 밀착 종목 2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게끔 자료집과 동영상까지도 배포를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넘쳐나는 혜택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을 향해 다시 한번 달려가 봐야겠죠. 투데이 증시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과 관련해서는 호재가 정말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언급을 콕 집어서 했을 때부터 지금 미중 간의 견제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시에서 조선주로의 관심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미리 보기에서도 말씀을 드려보기는 했었지만 이 조선주들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약간 조정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위로 더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시는 거죠. 자, 사실상 그 시장에는 건강한 조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지금 이렇게 좋은 이슈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들이 모두 사실 선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사실 이제 조정 이후에 조선을 좀 더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제 진짜 한풀 꺾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미 조금 가지고 있던 것도 정리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럼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잘하셨어요. 잘하신 건가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은 종목을 너무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종목이 예를 들어서 20% 수익 구간이었는데 단 하루 만에 15%, 13%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 그때그때 맞게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조정이 나올 때 담으시면 돼요. 그리고 반등하면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냥 그 사이클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상승 파동에 그냥 몸을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이렇게 좋은 호재들이 많은데 조선업을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보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제 입으로 차마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 네. 지금은 뭐 이렇게 조정 나올 때는 해야죠. 투자를. 외국인들도 계속 사들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같이 따라가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조선 안에서도 지금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조정이 나와 있는 어느 정도 조금 오히려 낙폭이 큰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나은 걸까요? 지금 조선은 우리가 이미 시장에 호재라는 호재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호재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은 그 조선업이 다 호황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유독 그 다른 기업들만큼의 호황을 못 누린 기업이 있어요. 그거 오늘 준비를 했어요. 오늘의 밀착 종목이 그렇죠. 그런 종목일까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종목명까지 그냥 방송에서 공개를 다 할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게 있죠?
뭐 전략 받아 가셔야죠.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이거 말고도 준비를 했죠. 아, 그렇죠. 더 이거 말고도 더 지금 유망한 종목들 준비를 네. 했으니까 오늘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브리핑 드릴 겁니다. 네. 우선 그러면 일단 조선 안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몇 가지 더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더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종목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호재가 있는지 시장에 이런 것들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딱 알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고관세. 그죠? 중국의 선박이 사실 이제 그 미국에 뭐 들어가려면 관세를 많이 내라.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중국의 그동안 중국이 조선업이 강점이 뭐였어요? 저가라는 거예요. 싸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지금 보니까 이게 아무리 싸더라도 150만 달러까지도 사실 관세를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21억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저가 선박이 그다지 유리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가 사실 선박의 우리가 유통기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박을 이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20년에서 25년입니다. 그 기간을 모두 다 생각했을 때는 사실 지금 바꾸는 게 좋아요. 계산을 다 해봤을 때 지금 바꿔야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 지금 뭐 선박을 바꾸려면 이 수혜가 어디로 몰리겠어요? 당연히 국내 K조선으로 수혜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미국의 뭐 해군 패권에 따라서 해군 패권이 막 중국하고 지금 계속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사실 그 조선업이 쇠퇴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국내 조선업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히 시장에서 반영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을 거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뭐 선박 교체에 따라서 또 국내 조선업이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점, 이 점은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과 관련된 이슈들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찬찬히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빌리고 싶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발언을 한 이후부터 K조선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LNG 프로젝트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현재는 LNG 운반선과 관련된 발주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한 상황에서 해군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까지도 K조선이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겹겹이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조선 섹터입니다. 엉덩이가 무겁다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조선이기도 하지만 길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조선만큼 안성맞춤인 게 당연히 없겠죠. 그렇다면 또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게 또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종목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매수의 찬스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가장 내가 지금 공략하기에 좋을까 또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으실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사실 이제 글로벌 1위입니다. 1위예요. 1위 중형선박 조선소입니다. 자, 2024년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이죠. 작년에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선박 많이 만들었어요. 중소형 선박. 근데 지금 이제 뭐 앞서 만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 못한, 그리고 당시 수주를 받을 때 마진율이 뭐 좋지 못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남은 잔류 물량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물량들이 모두 소화가 이제 끝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기대를 해야 되느냐? 사실상 지금 2024년 이후에 중소형 선박이 신조선가가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그 실적에 좀 반영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업종 치고는 이 기업은 후발주 격이에요. 물론 이제 그 하나의 산업 특성상 같이 주가가 상승한 부분은 있지만 타 종목 대비 상승률도 제한적일 뿐더러 그리고 아직까지 정말 기대할 만큼의 그런 실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실적이 도대체 언제 만들어지냐? 올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이제 이슈가 많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 이슈가 많습니다. 많은데 불구하고 너무 많이 반영된 기업보다 오히려 이 종목이 지금 조정 이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좀 아주 편한 자리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조선 업종에 있는 종목들 보면은 정말 탄력적으로 정말 누가 뭐 잡고 끌어낼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보세요. 실질적으로 많이 안 올라갔어요. 주가가 그다지 탄력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타 종목 대비. 그리고 조정 나왔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단기적인 자리를 보시면은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 어쨌든 지지 라인을 계속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지금 줄을 잘 못 긋는데 이렇게 봤을 때 기존의 저항 라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현재는 지지 라인까지 이렇게 완벽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사실상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종목을 가려놨네요. 이렇게 종목을 가린 김에 종목명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밀착 종목 조선 안에서는 어디를 공략해 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중형 선박 조선소 중에서는 글로벌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업성이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특히 중소형 선박의 신조선가가 상승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물량까지도 다 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또 올해에는 신조선 건조에 대한 실적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수주 모멘텀 그리고 실적 모멘텀까지도 확실하게 뒷받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되는 오늘의 밀착 종목입니다. 자,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꾸준한 상승을 보이다가 가격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급격하게 내림세를 보여주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평선 내에서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제는 어느 정도의 하락세를 멈추고 숨 고르기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숨을 제대로 고른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자리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손절 라인 정도는 잡아야 될 거잖아요. 하단에 있는 이평선 정도로 잡으시려는 계획인 걸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차트라는 건 그래요.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게 공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손절을 못 합니다. 네, 이거는 왜죠?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모멘텀이 있고 재료가 살아 있고 실적 개선될 거고 실적이 좋아질 건데 네. 이거를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왜 손절하느냐 이거예요. 아, 그럼 계속 기대감을 안고 가져가는 걸까요? 손절하고 어차피 다시 잡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대응의 영역에 있다. 손절하는 것보다는 뭐 추가 매수를 통하든지 네.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잡지 않을 만큼 그래도 기대치가 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저는 여기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사실상 조선 업종의 이런 강세는 네. 실적에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아, 그렇죠. 수주를 받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3년 뒤에 인도 시기에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러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년도에 뭐 적자는 아니었지만 네. 적자에서 벗어났지만 뭐 다른 기업들만큼의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실적이 언제 반영되느냐? 올해 반영됩니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실적이 반영되기 전으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몰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아무래도 전략적으로만 잘 승부를 보면 한번 크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큰 상승분을 가져올 수도 있을 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을 잡지 않을 만큼 기대치가 큰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자세한 전략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안에서 더욱더 구체적인 전략들, 자세한 얘기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릴 예정이니까 얼른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밀착 종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시죠. 자, 이번에는 배터리 3사가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주목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2차 전지가 살아나는 장이 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전고체 안에서 화력이 내뿜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도 전기차 캐즘이라는 우리가 조금 넘어야 될 산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도 사실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뭐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가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사실 이제 유럽에서는 네. 뭐
기사를 보니까 테슬라 불매운동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테슬라 주가를 많이 뺄 거고 그죠? 음. 그리고 실제로 화재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캐즘이 지속적이에요. 지금도 현재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소차를 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물론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뭐 내연기관차라든지 네. 하이브리드 차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화재가 나다 보니까 이 캐즘 현상이 굉장히 심화됐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앞으로 시장은 어쨌든 전기차가 맞아요. 왜냐하면 환경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특히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언제까지 하이브리드가 유지가 될 수는 없고 앞으로 시장은 어쨌든 전기차 시장으로 바뀔 건데 거기에 이제 지금 제동이 걸렸다 이거예요. 시간이 네. 더 원래 뭐 우리가 10년 예측을 했다면 지금은 20년 예측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지연이 된 상황인 거예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우리가 뭐 10년, 20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뭔가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또 재작년에 학습 효과가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2000년지 인터배터리 시즌에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저도 뭐 지금 여기 팍스 경제 네. 3년 전부터 계속 이 시즌만 되면 2000년지 공략해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네. 이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먼저 로봇 AI 움직이고 음. 배터리 움직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똑같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아요. 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재작년에 뭐 태조 이방원 그래가지고 2000년대가 맞아요.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터배터리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였고. 근데 지금은 더 좋은 게 뭐냐면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렇죠. 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에서 가격 측면에서 더 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도 더 쉽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작년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전제 조건이 붙죠. 어떤 걸까요? 단기. 단기적으로만. 이런 전제 조건이 붙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산업이야말로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언론에서 접하든 뭐 인터넷 뉴스 기사거리 접하든 뭐 이제 다시 2차전지 뭐 붐이 오나 네. 막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장담하는데 한 달 뒤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가요? 3월 5일 이후에 뭐 사실 재료 소멸로 이어지고 나서 네. 다 사라질 겁니다. 작년에도 뭐 같은 맥락이었고요. 과연 이 방송이 성지 방송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제가 같네요. 이런 성질을 한 4번 만들었어요.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안에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큰 이슈는 인터배터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데 그 여기에 이제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3사가 모두 다 이제 신기술을 공개한다. 근데 이게 이제 캐즘을 돌파하겠다라는 이렇게 내용인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로 캐즘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다 좀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산업에 이슈가 있는 만큼 힘이 생기는 만큼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그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 뭐 양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 중국산 배터리에 불이 이렇게 났는데 우리가 저가라고 해서 사실 좀 믿을만 이렇게 또 만드는데 또 믿을만 할까요? 저는 이것도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면은 사실 화재에 좀 그 강한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저는 믿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그 조선업처럼 뭐 다른 업종처럼 중국산 배터리에 38%대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은 뭐냐면 정말 중국은 저가 메리트가 있는 모든 상품이 저가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 저가 메리트를 잃어버리면 상대적으로 그 반사 이익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 뭐 반사 이익이 끼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가장 큰 뭐 이슈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인터배터리 안에 인터배터리라는 하나의 이벤트 안에 이런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단기적으로는 정말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연초부터의 흐름을 살펴보면 항상 연초에는 로봇과 AI가 시장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인터배터리라는 이런 일정 기대감을 통해서 2차 전지가 튀어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흡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배터리가 개최되고 난 다음에는 혹시나 세론이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우리가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이 화력을 10분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밀착 종목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밀착 종목 2차 전지 관련주들 정말 많고 많을 텐데 어떻게 딱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 선별이 됐을까요? 자, 일단 지금 시장에서 전고체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고체 중에서도 정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 대장주였어요. 대장주였는데 조정폭이 대장주만큼 조정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바닥입니다. 굉장히 바닥이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장주는 뭐니 해도 이런 이슈에 가장 크게 반영하는 게 대장주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좀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2차 전지 전극 장비 제조 기업이다. 이거 힌트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삼성, SDI, LG 엔솔 등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중국발 그런 고관세에 따라서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 캐즘 때문에 2차 전지 업황이 2차 전지 업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어요. 근데 실제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의 투자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축소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공략해 볼 수 있는 밀착 종목이 어떤 건지 살펴봤습니다. 전고체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시장 안에서 대장주는 뭐니 해도 대장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국의 고관세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까지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전지 안에서 옥석 가리기 굉장히 필수라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을 알아가셔야지만이 확실하게 수익으로 챙겨오실 수 있을 텐데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QR코드의 문도 굳게 닫힐 예정이니까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는 보너스처럼 한 종목을 더 공개를 해주십니다. 대표님은 항상 바닥권에 있으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저평가 바닥주는 어떤 게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지금 막 이제 올라가려는 시동을 걸고 있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체예요. 전고체 관련주고 대장주였습니다. 전고체에서 뭔가 옥석 가리기를 통해 옥으로 선별된 종목들이 꽤나 있나 봐요, 그래도.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지금 전고체 관련주들이 네. 최근에 또 이제 중국에서 전고체 이슈가 나오고 전고체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네.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중국 고관세 때문에 이 기업은 전반 기업들 안에서 낙수 네.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의 캐즘 때문에 네. 캐즘 현상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실적이 역대 최대예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못 올랐을까요? 지금 주식 시장이 사실상 2차 전지 업황이 매우 안 좋다 보니까 네. 여기에 투자를 안 하죠.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주목을 받지 못했군요. 그렇죠. 수급이 몰리지 않으니까. 음. 다만 이제 이슈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시장에서 이슈가 있을 때는 또 수급 기반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등해주는 흐름은 나왔어요. 흐름은 나왔지만 주가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100% 이상 지금 조정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 좋고 모멘텀 좋은데 주가 계속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죠. 정말 주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 돌파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실질적으로 계속 반등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 지금 수급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거래량 없는 정말 마른 조정이 들어왔어요.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점 이후부터 사실상 지금 변곡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변곡점을 만들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구간이
전 고점, 그냥 단기로 봤을 때 전 고점 지지를 받아준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눌림목 이후에 두 번째 눌림목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정말 바닥에서부터 끌고 올라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종목, 저평가 바닥주는 어떤 종목인지 차트상의 흐름부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부정적인 업황에 대한 피해를 정말 제대로 본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적만큼은 그 안에서도 탄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닥에서 이제 또 고개를 들어 올리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변곡이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변곡점에 위치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인지 전혀 감이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힌트를 주실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제가 준비한 뭐 오늘 진짜 우리가 여기서 공략할 네.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요. 이 종목은 제가 오늘 팍스통신망에서 네. 정말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오. 왜냐면은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네. 저희가 따로 뭐 이렇게 투자를 하진 않으니까. 음.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사실상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이다. 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종목, 이 다음 시간에 준비한 종목 외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 이 종목은 저희가 오늘 팍스통신망 오면은 제가 이제 제대로 뭐 어떤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사이즈를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시간 거의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팍스통신망 오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내가 투자를 했더라면 그래도 바로 담았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눈독 들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세한 전략들을 공개해 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 중에 생긴 궁금증들 여러분이 다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를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통해서 밀착 종목 2가지부터 저평가 바닥주까지 3가지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요. 일주일 동안 이 3가지 종목으로는 너무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날 장중에 공략할 수 있는 단기 공략주들도 공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팍스통신망 전용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클래시스 2월 18일에 공략을 해주셨죠.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간 동안 28%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에는 엑시콘으로 당일에 매수하고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 주셨죠. 7.5%의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요. 바로 직전일에 또 한 번 당일 공략 한화 갤러리아로 짚어주셨습니다. 3.8%의 수익을 챙겨주시면서 이렇게 약수익으로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팍스통신망 전용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방송 공략주들까지 여러분이 자세한 종목명부터 가격 전략까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자,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종목들 말고 다른 것들을 또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게 있었죠? 자, 지금 시장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단타를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과 뭐 노하우들이 녹아져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할 건데 이 자료를 영상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게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렇게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 친절하게 거예요. 설명을 해주셨을까요? 친절은 제가 사실 경상도라서 그렇게 많이 무뚝뚝하셨을까요? 안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알기 쉽게끔 이렇게 좀 풀어놓은 거니까 네. 이런 것들 보고 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막 주식을 시작해서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이런 분들이 홀로서기 할 수 있게끔 자료집부터 동영상까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친절함이 녹아들진 않았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매뉴얼 자료집과 보너스 동영상까지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로이 대표님과 주식광장 꾸려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